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은산분리란 무엇일까?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논의되는 배경,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현재 국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현재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대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K뱅크에 참여하고 있는 KT는 해당 은행의 최대 주주가 돼서 은행 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동안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뒤 최근 몇 년 사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배경, 그리고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은산분리 규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은산분리 규제는 간단히 말하면 산업자본, 즉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규제입니다.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킨다는 뜻에서 금산분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서로 같은 뜻입니다. 이 규제는 비금융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지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국민, 신한, 우리, KB하나은행 같은 규모가 큰 시중은행의 경우 일반 기업들은 최대 10%의 지분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의결권을 가진 주식은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게 제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게 제한해 놓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다른 말로 4% 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에 은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건 1982년입니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금융업까지 장악하게 되면 경제력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집중되고 기업들이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비금융회사들이 은행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강도는 은행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의결권을 가진 지분을 기준으로 보면 시중은행은 4%까지, 지방은행은 15%까지만 일반 기업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일반 기업도 은행 지분을 100%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은산분리 규제는 국내에 도입된 이후 그동안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업하는 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을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IT 기업을 비롯한 일반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막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해인 2017년입니다. 2017년 3월 KT가 참여한 K뱅크가 문을 열었고, 같은 해 7월엔 카카오가 참여한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낸 자료를 보면 미국에선 1995년에 처음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됐고, 해외 선진국에선 대략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설립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2015년부터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을 보면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가 출자해서 만든 엘리뱅크,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이 설립한 라쿠텐뱅크, 영국의 테스코 은행, 독일의 BMW 은행, 중국 IT 기업 텐센트가 설립한 위뱅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카카오뱅크, K뱅크를 비롯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기존 은행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어떤 장점이 있길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나오는 걸까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으로는 이용하는 게 편리하고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로 대출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고객들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바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OTP 같은 별도의 인증수단이 없더라도 쉽게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만 만들면 바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과 적금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는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해외 송금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내던 수수료를 없애거나 큰 폭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중은행에 비해서 점포 유지비와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예금자들에겐 더 높은 금리를 줄 수 있고 대출자들에겐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진 장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한 목적은 그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이고 대출 금리를 조금 더 낮추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으로 국내에도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단어는 청취자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영어 단어 파이낸스와 기술을 뜻하는 영어 단어 테크놀로지의 앞글자를 합친 단어입니다. 금융과 IT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IT 대기업이 주도해서 만든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도입 준비 단계부터 기존 은행과는 다른 차별화된 핀테크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이를 명분으로 영업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의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대출 신청자의 신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존 은행들보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중금리 대출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본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국민, 신한, 우리, KB 하나은행 같은 규모가 큰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에 가서 높은 대출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려야 했었는데요. 핀테크 서비스는 이런 중신용자, 저신용자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 자료처럼 기존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사용하던 자료 외에도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쌓아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신용 등급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세밀한 대출 심사를 통해서 여태껏 높은 금리를 감당하고 돈을 빌려야만 했던 중저신용자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중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금융 업무에 빅데이터의 활용을 더하는 것은 금융과 IT 기술이 접목된 핀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이들의 성과는 어떨까요?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2018년 7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가입자는 633만여 명에 달하고요. 지금껏 8조 6,300억 원이 예금과 적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출액은 잔액 기준으로 7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당초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 매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매기 효과란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기존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등장하면서 기존 은행들도 고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놨습니다. 은행들은 앞다퉈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개선했고요. 일부 서비스에 수수료를 내리고 대출 상품에 금리를 내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1년여간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권에 미친 영향을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초 기대했던 것처럼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은행들의 영업 방식을 따라한 부분이 더 컸다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애초 기대했던 것처럼 금융산업과 핀테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T 대기업이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각각 IT 기업인 카카오와 KT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고 이들이 은행의 설립을 주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지분을 따져보면 카카오와 KT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여러 주주들 중 그저 한 곳일 뿐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지분은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지분은 한국금융지주가 58%, 국민은행이 10%를 갖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K뱅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에서 KT가 갖고 있는 지분은 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DGB캐피탈을 비롯한 19개 회사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KT 역시 현재로선 여러 군수호 주주 중 한 곳에 불과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자본이 있어야 더 많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대규모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이 회사들을 이끌고 있는 IT 기업이 주도해서 신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와 KT는 돈이 있어도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새롭게 투자하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투자해봤자 지분도 늘리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에 나설 기업은 없습니다. IT 기업이 거액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돼야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핀테크 분야 기술과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런 길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은산분리 규제 아래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더라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8월 말 현재 국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과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자체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은행의 대주주인 기업이 은행 돈을 빌려서 마치 자기 돈인 것인 양 써버릴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일단 한번 규제가 풀리게 되면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은산분리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이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기업이 자신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면 은행의 사금고화라는 부작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을 봐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가 미국은 25%, 일본은 20%, 유럽연합 국가들은 50%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들 국가에선 승인만 받으면 그 이상의 지분도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라쿠텐뱅크는 라쿠텐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소니뱅크도 소니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용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은행의 보안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과는 DNA 자체가 다른 IT 대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규제 완화 방침을 논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릴지 아니면 그 이하로 할지, 인터넷 전문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에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도 포함시킬지 아니면 정보통신기술 기업에만 그 문을 열어줄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어떻게 결론 날지는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은산분리란 무엇일까?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논의되는 배경,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해봤습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